시기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리가 아픈 사람들이 보통 이제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뭐 다리도 아프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면은 막 다리가 저리고 또 협착증이 있으면 또 다리가 저리고. 근데 이렇게 그 다리가 아프고 이제 저리고 그런 게 진짜 허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허리 때문이 아닌 뭐 다른 원인 때문에 다리가 저린 경우도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알려드리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리가 아프면 1차적으로는 어제 많이 걸었나? 내가 무리를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리거나 뭐 좀 쑤시거나 찌릿찌릿하면은 디스크, 뭐 허리 질병 이런 것도 생각하게 맞아요. 되는데 사실은 이제 허리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이 문제 때문에 다리가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수수께끼인가요? 네. 사실 한번 제가 읽고 와가지고 전 알고 있지만 네. 아주 몸에 작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네, 통증도 있고 이것 때문에 다리가 붓기도 하고 큰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건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다리 통증 원인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가 아픈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저는 뭐 정형외과 전문이고 또 척추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뭐 보통 이제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그러면 디스크 생각을 하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기도 하세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 허리 때문에 생기는 다리 저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다리 아프고 저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 10명 중에 2명, 3명은 허리 원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라고 해요. 이 원인이 뭔지 한번 공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뜻밖의 다리 통증이 되는 이 질병, 다리 통증의 20-30%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바로 혈관 파행입니다. 혈관 파행 하면 좀 이름이 생소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낯설어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혈관 파행이 어떠한 질환인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혈관 파행이라고 하면 저도 좀 처음에 들었을 때 낯설었는데요. 한자를 찾아보니까 절룩거릴 파자에다가 단일 행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절룩거린다,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이제 그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생기는 건데 이제 동맥경화가 주된 원인이 되고 이제 혈관이 이제 좁아지면서 이제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된 산소나 영양분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돼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위의 동맥경화는 빨리 대처하지 못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도 있는데 다리 부위의 혈관 파행은 괜찮은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위, 특히 뭐 심장에 있는 동맥은 관상동맥,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면은 뭐 뇌경색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두 가지는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위험한 그렇죠. 그런 질환들입니다. 네. 다리에 있는 그런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명에 지장을 당장 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결국 다리 혈관성 파행이라는 거는 다리 절단으로 가는 그런 결국 그런 길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다리 절단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 되겠습니다. 진짜 위험하네요. 뭐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 오는 이제 동맥경화인데 이런 그 혈관 파행이 진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건 파행이구나 알 수 있는 뭐 그런 증상 같은 거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 이제 혈류 공급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다리가 뭔가 요구하는 산소량이 높아졌을 때, 결국 다리가 많이 움직일 때, 결국 뭐 걷거나 뛰거나 활동을 할 때 그런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뻐근한 증상들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이제 쉬면은 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이제 정말 그 디스크 증상이랑도 많이 이제 혼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증상만 가지고 이게
신경성 파행이다, 뭐 혈관성 파행이다 구별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만이 아니라 환자를 보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그 손으로 만져본다든지 환자분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이것만 가지고는 구별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허리 MRI를 찍어보게 되고 혈관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 뭐 혈관 CT나 뭐 혈관 MRI 혹은 뭐 혈관 초음파를 찍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와 비슷한 다리 저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혈관 파행 같은 경우는 결국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잘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려고 할 때 다리를 많이 쓰려고 할 때 증상이 악화가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걸으려고 할 때 걷는 것들이 힘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100m를 이상 걷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운동 제한이 생긴다든지 쉬고 나면 다시 호전이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혈관 파행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디스크는 이제 파행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보통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이제 증상이 거의 그 혈관성 파행이랑 이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척추에서 온 이제 파행을 뭐 신경성 파행이라고 해서 이런 혈관성 파행이랑 좀 다르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성 파행이 오게 되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이런 혈관성 파행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제 그것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동맥경화가 주된 원인이다 보니까 그런 노화가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타고난 체질, 결국에는 가족력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 때문에 이제 그런 더 잘 생길 수가 있고, 이제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흡연을 한지 뭐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위험이 더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고, 꽤 많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제 증상이 바로 생기진 않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진행하기 전에 미리 좀 검사를 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어느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일찍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동맥이 얼마나 막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위험군이다 하면은 미리 정확한 검사나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검사하게 되나요?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보다 보니까 이제 영상의학 검사들로는 이제 혈관 CT나 혈관 MRI를 이제 시행할 수 있고, 이제 좀 그런 이제 조영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를 많이 대기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로는 이제 혈관 초음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그런 영상 검사 이외에도 이제 저희 뭐 동맥경화 검사라고도 부르는데 결국에는 이제 양쪽 팔이랑 양쪽 발목에 있는 이제 혈압을 재서 그 비율을 계산하는 그런 검사를 하는 걸 통해서 간단하게 기본 검사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뭐 혈관성 파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맥경화,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리에 온다고 해서 다리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온몸에 있는 혈관이 다 막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뭐 경동맥이 막혀서 뇌졸중이 일으킨다든지, 뭐 심장이 뭐 협심증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같이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다리 파행만 있다고 해서 다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 질환을 다시 보셔야 되고, 또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한번 늦어서 이미 피부가 뭐 조직이 죽어버리면 보통 사람의 조직은 한번 죽어보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오게 되면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영상의학과적으로 또 이런 파행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는 굉장히 편하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막혀있는 혈관을 뚫는 시술보다는 이제 수술적으로는 이런 인조혈관을 사용해서 그 막힌 부분을 이제 우회하는 그런 수술을 수술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요즘은 이제 치료 기구가 많이 좋아지면서 그런 혈관이 막힌 부분을 이제 풍선으로 늘려놓는다든지 그 막혔던 부분에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펴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석회가 심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깎아내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발달했네요. 네,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수술로 예전에 많이 하던 것들을 요즘은 이제 혈관 내 치료 방법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환자분들이 이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더 널리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아마 요즘에 건강식품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그런 걸 챙겨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시중에 이제 뭐 혈액순환 개선제 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기능 개선제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일단은 굉장히 적고 일단은 의사인 저로서는 좀 어느 정도 회의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물리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식품이나 이런 약물 치료 같은 것들로는 쉽게 개선이 되지 않고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이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혈관 내 시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런 이제 혈행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소형 저용량 아스피린 우리나라에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에 가시면은 꼭 효도 상품으로 이제 사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용량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뭐 효과가 좀 있나요? 아스피린이 굉장히 역사가 깊은 약이고 이런 동맥경화하면 아스피린 이렇게들 많이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이제 약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 결국 아스피린도 혈소판 기능을 억제하는 약이고 이런 혈소판 기능 억제제 중에서 이제 아스피린이 아닌 다른 이제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이제 그냥 개인이 환자 본인께서 이거를 사다 먹어야겠다, 어디 구해서 먹어야겠다. 요즘 뭐 그러기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어떤 약을 얼만큼을 드셔야 되는지 약의 종류라든지 약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상의를 하고 이제 딱 적정 용량의 좋은 약을 잘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시는 게 이제 그 약에 동반되는 그런 부작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 그 약이 줄 수 있는 그런 이득들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우리가 이제 아스피린 하면은 보통 옛날에 진통 소염제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냥 아스피린 대신에 진통 소염제 먹고서 이런 혈전 예방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무 약이나 드시고. 근데 그런 진통 소염제 중에는 전혀 이런 혈전 예방이 되지 않는 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스스로 그냥 아무 약이나 드시지 마시고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상이 아직은 없고 또 당장 이렇게 시술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치료보다는 미리 예방을 하는 게 더 중요한데 어떤 예방법이 있는지 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이제 생활 습관 개선들인데요.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그런 내과적 질환이 있으면은 약을 꾸준히 잘 드셔서 혈압이 잘 조절되게끔 그리고 혈당이 잘 조절되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인데요. 금연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것들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도 뭐 음주를 좀 과도하게 한다든지 뭐 고지방 뭐 이런 식의 고염분의 그런 식이들을 하신다면은 생활 습관들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크진 않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생활 습관 개선들이 중요한 예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네요. 결국은 이제 뭐 식사 다이어트 해야 되고 또 힘든 운동 해야 되고 참 그게 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돼요. 참 힘들죠. 이렇게 증상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빨리 의심 증상이 있으면은 꼭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해서 내 건강을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자, 담배는 오늘도 들으신 것처럼 꼭 오늘까지만 피우시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